다음 주제요. 중간중간에 제천 화재 현장 속보는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일단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나 남편 안 버렸어요. 잔이윤 씨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특급에서 전해드린 이 잔이윤 씨의 비참한 노후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같이 저희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한테도 또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인생이 무상하다. 어떻게 잔이윤 씨가 저렇게 좀 쓸쓸하게 노년을 마무리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제 잔이윤 씨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결혼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이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그 부인은 뭐 했냐 이런 어떤 비난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마침 이 부인께서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본인의 항변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실 이혼을 했고 일단 본인이 이제 그 잔이윤 씨의 어떤 공개적 활동 때문에 이혼한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결혼할 때 잔이윤 씨가 거의 재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도 자기 소유였고 자기도 사실은 잔이윤 씨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뭔가 뭐 재산을 파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오해가 돼서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일간 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상당히 좀 전해 오셨습니다. 예. 부인의 입장은 저희가 직접 저희 뉴스특급이 들어볼 거고요. 아무래도 이 잔이윤 씨가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MC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과거 목소리 듣고 오시죠. 34번 나갔는데 뭐 제 힘으로 한국을 갖다가 선전할 뭐 다른 방법은 없고 전 나갈 때마다 첫 말이 여러분 난 한국에서 온 코미디언입니다. 그건 얘기는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쇼에 나가서 한 3번이나 2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제가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글쎄요. 젊었을 때는 참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 하재근 평론가 김대혁 기자 이 두 분과 함께 더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뭐 말씀처럼 사실 잔이윤 씨 하면 우리나라 그 토크쇼의 거의 대부기 때문에 네. 이번 모습, 이번 어제 저희 뉴스특급을 통해서 공개된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잔이윤 씨가 현대식 토크쇼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찬란했던 젊은 시절 전성기를 보냈던 분이고 미국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쓸쓸한 말년을 보낸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고 불과 한 몇 년 전, 그러니까 2014년 정도까지만 해도 잔이윤 씨가 나 건강하다. 신체 나이 뭐 검진을 해봤더니 60대로 나왔고 뭐 옆차기, 돌려차기, 뭐 팔굽혀펴기 다 가능하고 약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아직까지도 활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쇠약해진 모습이 나와서 사람들의 충격도 받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잔이윤 씨 소식은 잠시 접어두고요. 제천 현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제천 시장과 그리고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글쎄요, 그 포항 지진 때는 이제 9일 만에 이제 수능도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오늘은 급히 제천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번 사고에 워낙 사상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직접 방문하신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이제 방문 날짜를 늦추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국민들의 충격도 컸고 또 이 사태가 이제 2015년도에 의정부에서 이제 그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드라이비트 공법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오늘 사고가 일어나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수습이 되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아마 가서 현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현장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뭐 방제복을 입은 그 소방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저렇게 지금
굳은 표정과 그리고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과연 유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네, 아마 지금 유족들도 지금 일단 그 분향소에 아마 이제 분산돼서 계시기 때문에 좀 가셔서 위로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슬픔을 안고 있는 거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직접 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라 봅니다. 또 유족도 워낙 충격이 있을 테니까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매번 사고 날 때마다 이제 말로는 많이 이제 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그 후속 조치들이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냥 시들해져 버리거든요. 이번 사고도 보면 일단 저 구조도 문제고 일단 불법 주차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방 당국에서 과연 제때 대응했냐 문제. 물론 뭐 이번에 그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소방관에 대한 이제 증원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사실 소방관들이 인력 부족, 장비 부족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좀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인지 또 법률적인 문제도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정비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예. 어쨌거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으로 좀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아마 저희가 뭐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 당시 상황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수현 앵커가 잠깐 언급해 줬다시피 문 대통령이 아마 그 해당 장소인 제천 스포츠센터를 방문한 뒤에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 그리고 주영훈 경호실장 최소 보좌진들만 대동한 채 급히 내려갔다는 건 이 상황의 급박함을 뭐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원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아침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안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안건들은 다 제쳐두고 이 문제만을 가지고 오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 가지는 좀 사안의 중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말 안전 대한민국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국정조사도 하고 또 진상조사도 꾸리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의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고 날 때마다 뭐 위로하고 추모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서해상에 일어났던 그 낚시선 같은 경우 침몰 사고도 있었지만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또 이런 게 우리가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김영삼 정권 시절에 그때 사고가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삼풍 백화점 그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빠른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고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마 좀 강조하시는 차원에서 오늘 아마 방문을 직접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상황을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20여 시간 만에 제천 현장을 보좌진과 함께 찾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저렇게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를 만나서 격려를 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잠시 뒤에는 뭐 예상은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상컨대 뭐 장례식장도 방문할 수 있다는 보도도 조심스럽게 나왔으니까요. 관련 소식은 또 잠시 뒤에 문 대통령이 만약에 병원을 찾게 되면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요. 중간중간에 제천 화재 현장 속보는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일단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나 남편 안 버렸어요. 잔이윤 씨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급에서 전해드린 이 잔이윤 씨의 비참한 노후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뭐 같이 저희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한테도 또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좀 인생이 무상하다. 어떻게 잔이윤 씨가 저렇게 좀 쓸쓸하게 노년을 마무리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제 잔이윤 씨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결혼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이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그 부인은 뭐 했냐 이런 어떤 비난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마침 이 부인께서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본인의 항변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실 이혼을 했고 일단 본인이 이제 그 잔이윤 씨의 어떤 공개적 활동 때문에 이혼한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결혼할 때 잔이윤 씨가 거의 재산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도 자기 소유였고 자기도 지금 유족들도 지금 일단 그 분향소에 아마 이제 분산돼서
계시기 때문에 좀 가셔서 위로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슬픔을 안고 있는 거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직접 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라 봅니다. 또 유저도 또 워낙 충격이 있을 테니까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매번 사고 날 때마다 이제 말로는 많이 이제 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그 후속 조치들이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냥 시들해져 버리거든요. 이번 사고도 보면 일단 저 구조도 문제고 일단 불법 주차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방 당국에서 과연 제때 대응했냐 문제. 물론 뭐 이번에 그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소방관에 대한 이제 증원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사실 소방관들이 인력 부족, 장비 부족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좀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인지 또 법률적인 문제도 사실 구조적인 문제를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정비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예. 어쨌거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으로 좀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아마 저희가 뭐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 당시 상황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수현 앵커가 잠깐 언급해 줬다시피 문 대통령이 아마 그 해당 장소에 문 대통령이 오늘은 급히 제천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번 사고에 워낙 사상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직접 방문하신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이제 방문 날짜를 늦추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국민들의 충격도 컸고 또 이 사태가 이제 2015년도에 의정부에서 이제 그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드라이비트 공법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 예. 실제로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오늘 사고가 일어나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수습이 되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아마 가서 현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현장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뭐 방제복을 입은 그 소방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저렇게 지금 굳은 표정과 그리고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과연 유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네, 아마 사실은 잔윤 씨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 했는데 자기가 뭔가 뭐 재산을 파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오해가 돼서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일간 신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상당히 좀 전해 오셨습니다. 예. 부인의 입장은 저희가 직접 저희 뉴스특급이 들어볼 거고요. 아무래도 이 잔이윤 씨가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MC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과거 목소리 듣고 오시죠. 34번 나갔는데 뭐 제 힘으로 한국을 갖다가 선전할 뭐 다른 방법은 없고 전 나갈 때마다 첫 말이 여러분 난 한국에서 온 코미디언입니다. 그건 얘기는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쇼에 나가서 한 3번이나 2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제가 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글쎄요. 젊었을 때는 참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 하재근 평론가 김대혁 기자 이 두 분과 함께 더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뭐 말씀처럼 사실 잔이윤 씨 하면 우리나라 그 토크쇼의 거의 대부기 때문에 예. 이번 모습, 이번 어제 저희 뉴스특급을 통해서 공개된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잔이윤 씨가 현대식 토크쇼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찬란했던 젊은 시절 전성기를 보냈던 분이고 미국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쓸쓸한 말년을 보낸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고 불과 한 몇 년 전, 그러니까 2014년 정도까지만 해도 잔이윤 씨가 나 건강하다. 신체 나이 뭐 검진을 해봤더니 60대로 나왔고 뭐 옆차기, 돌려차기, 뭐 팔굽혀펴기 다 가능하고 약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아직까지도 활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쇠약해진 모습이 나와서 사람들이 충격도 받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잔이윤 씨 소식은 잠시 접어두고요. 제천 현장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제천 시장과 그리고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글쎄요, 그 포항 지진 때는 이제 9일 만에 이제 수능도 중간에 있었습니다.